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일의 A1-5와 12 둔촌 삼익빌라 망원역 신원 아침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북일의 A1-5와 12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11월 1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A1-5와 12는 85% 정도의 특공 비율을 가지고 있죠. 일반 비율보다 압도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눈이 빠지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11월 1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아직 북일의 중소기업 특별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소기업 특별 공고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분양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공고를 내고 특별 분양을 하게 됩니다. 대략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 10일 전으로 중기특공이 발표가 되는데요. 북일에는 아직 중기특공이 공고가 안 됐습니다. 아마도 중기특공이 11월 17일 발표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26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례적으로 중기특공 공고 날짜와 입주자 모집 공고 간의 격차를 대폭 줄여서 11월 19일에 나오지 않겠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내부 방침으로는 11월에 확실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정해진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죠. 첫째, 혹 임대 물량이 더 늘어나서 기존 일반 물량의 비율이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일단 공공분양이다 보니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존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와 더불어 발표가 될 듯합니다. A1-5가 1282세대, A1-12가 394세대죠. 가뜩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혹시나 힐스테이트 리슈빌과 청약 일정이 겹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정이 공교롭게 꼬이게 되면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인지라 서울 수도권 분양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도 분양 일정은 서로가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할 듯 해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리시빌 모집 공고일이 11월 20일이니 북일의 역시도 이를 안배해서 분양 일정을 조율할 듯합니다. 이번 북일의 A1-5와 12는 아시다시피 공공분양입니다. 가점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납입 횟수, 납입 인정 금액으로 경쟁을 하게 되죠. 2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사람 50%,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 50%를 뽑게 됩니다. 특히 특별 공급 비율이 85% 수준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특공 비율 때문에 이를 준비해서 지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생애 최초 비율이 25%로 늘어나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분양가는 평당 2천만 원 내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분양 분양가가 높아지는 추세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입주 시기까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기가 빠듯합니다.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듯하고요.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로 진행될 듯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10년, 의무보증 5년입니다. A1-5는 입지가 꽤 괜찮죠. 거여고, 거암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적인 학세권을 이루고 있고요. 호수를 품은 녹지를 가진 숲새,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몰세권역입니다. 제일 입지적으로 걸렸던 부분이 주변 지하철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트램 계획이 확정돼서 트램 103구역이 금방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보로 18분 정도 걸렸던 거역과의 거리라는 불편함이 한 번에 해소가 될 듯합니다. A1-12 역시 동시 분양이 될 전망인데 A1-5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게 되죠. 이 두 단지들은 모두 60제곱 초과입니다. 그래서 특공에는 소득 기준이 있지만 일반에서는 소득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번 북일의 공공분양의 가장 좋은 기준인 것 같고요. A1-12 역시 평당 2천만 원 내외로 분양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권이라 볼 수 있는 저축 총액은 대략 2,200만 원 수준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일의 공공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부디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이 고독강일 힐스테이트 리시빌과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내부 결정으로는 11월 확정이라는 말처럼 12월을 넘어가지 않는 발빠른 분양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는 둔촌 삼익빌라 재건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둔촌 삼익빌라는 둔촌주공만큼 명당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하철 5호선, 9호선 W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역이 10분 도보권 내에 있습니다. 주변에 한신초, 설린초, 한신중, 둔촌 중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학세라도 모자람이 없죠. 한마디로 강남 4구라 불리는 둔촌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미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총 19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36세대로 소규모로 할 수 있지만 거의 입지 깡패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근데 분양 시점이 올해 말이었는데 시공사 선정 문제로 뒤로 미뤄질 듯 해 보입니다. 원래 시공사가 효성건설이었는데 지난 8월 1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효성에서 포스코로 바꿔버렸습니다. 재건축 파트너가 바뀌는 바람에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여서 내부적인 혼란이 좀 있습니다. 효성건설이 하루아침에 바뀐 시공사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포스코가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이름이 둔촌 포스코 더 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포스코 건설은 42제곱에서 118제곱에 이르는 다양한 평형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분양가는 평당 2,900만원 예상해서 5구 타입이 7억 수준, 84 타입이 8, 9억 수준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포레가 5구 타입이 11억, 94 타입이 13억 수준입니다. 아무튼 연내 분양 예정이었는데 효성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일반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더라도 최소한 내년 초반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둔촌주공도 부럽지 않을 둔촌 포스코 더샵의 알찬 분양이 곧 시작됐으면 합니다. 서울의 중소규모의 신축 아파트 중에 이번 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이 바로 망우역 신원 아침도시죠. 위치는 중랑구 신내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 2개 동입니다. 총 99세대 중에 52세대를 일반 분양하는데 이렇게 소규모 분양에 특별 공급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특공이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 20세대, 생애 최초 특공이 6세대나 됩니다.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이곳을 지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역시도 소규모라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듯한데 이런 치열한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라는 틈새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평형이 48제곱에서 84제곱까지 있습니다. 48제곱 C가 34세대, 57제곱이 19세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 84제곱이 2세대밖에 안 돼서 소형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공사가 언뜻 듣기에도 생소한 신혼종합 건설인데 10년간 1만 호 정도의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입니다. 업계에서는 꾸준한 공동주택 건설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평당 분양가는 1,700에서 1,800만 원 선으로 정해질 듯합니다. 주변에 망우역이 10분 도보권에 있고요. GTX B노선 혜택도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단점으로 보자면 주변에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죠. 소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일단 방음벽이 쳐져 있는데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느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것 빼고는 주변 교통이나 교통호재가 아주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면목초, 해원여고, 신내초, 중화초 등등 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등 생활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용마공원, 봉화산, 중랑 캠핑숲도 자리 잡고 있어서 나름의 숲세권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의 소규모 분양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워낙에 분양 가뭄이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이 공고될 듯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내고 있는데 2017년 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불안감이 해소는 된 듯 하지만 일단은 조금 막연한 면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서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는데 이전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원수에게나 권해라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근데 법이 강화돼서 탈퇴도 자유롭고 청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연한 부분이 있다는 거,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될지 약간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지역주택조합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듯 합니다. 과천 지정타의 청약이 마무리되면서 반응은 두 가지인 듯합니다. 한번 칼을 뺐으니 끝까지 타깃을 향해서 찔러보자. 반면에 이제 청약은 너무 무리다.
어디에라도 아파트 사서 불안한 임대 시장에서 하루빨리 탈출해보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순수한 본인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 혹은 자금에서 데미지를 적게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분양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극심하고 당첨 가점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급될 3기 신도시 혹은 서울의 유휴부지 공급, 분양가 상한제로 얼어붙었던 재건축 재개발 물량, 또한 대규모 리모델링 물량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으로 나올 기회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간이 관건이죠. 청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포기하느냐, 얼마나 느리게 버텨내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지금의 상황에 대한 해답이 나올 듯 하네요.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최대한 중용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과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냉정과 열정 사이 차갑게 지켜보고 뜨겁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박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